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입니다. 자, 2020년 11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어서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좀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요. 속보치 갖고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여기에 일일 확진자 10만 명 이상 진행 중. 자, 두 번째는요. 국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업계에 따라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업계 상황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관광으로 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갔던 태국, 베트남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베트남 유통기업 지금 폐점 흐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성공했지만은 관광 유통은 지금 침체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발표가요. 오늘 이제 오후부터 진행돼 갖고 오늘 밤 내일 되면은 투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요.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냥 급증한 것도 하나의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우선 최근 데이터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날 4만 명에서 10월 10일 날 5만 4천 명, 10월 20일 6만 2천 명 하더니 10월 30 말일에는 10만 명을 넘어서 갔고요. 지금 가을 쌀쌀한 날씨에 지금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서 900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사전 경합하고 지금 유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 13개 경합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투표에 있어서 사전 투표 쪽으로 많이 지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투표율이 1억 4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사전 투표율 보니까 현장 투표, 우편 투표해 갔고요. 거의 한 1억 명 가까이가 지금 사전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는 지금 투표자 수가 현장 투표까지 하면은 한 1억 6천만 명 넘어설 거다 하는데 이 인구의 거의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전 투표를 갖다가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년 전보다는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질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미국은요. 투표 수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미국 전체에서 보면은 상원이 100명, 하원이 435명, 워싱턴주 3명이 왔고요. 538명이 이제 선거인단 대표인데 이 지역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 인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캘리포니아는 55명을 선거인단이 지금 결정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주에서 국민 투표가 이제 선거인단한테 투표하는데 숫자가 이기면요. 그 주에 캘리포니아에 55명을 갖다가 다 독식하는 거죠.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38명의 그 표의 과반수를 넣으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보통 주마다 다르고 또 투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일에서 3일 후에 지금 우편 투표가 지금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조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아니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각 주별로 개표 상황이 속보로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이번에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되냐 바이든이 되냐에 따라서 각자의 정책 방향이 다르고 국내 환경에 대한 변수가 좀 많이 작용할 걸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대통령이 연임하면요. 45대 하다 46대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연임한 대통령은 똑같은 45대 이렇게 지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예측 보러라 하는데 또 마지막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부터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 브랜드의 인지도 코로나 상황 후에 많이 바뀌고 있다. 지금 올해 기업가 선호도가요. 경영자의 리더십과 기업 문화의 소비자 계층의 세대에 따라 달라진 상황을 좀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월부터 국제 간의 항공사의 운항 중단에 호텔도 멈추고요. 리조트 관광 관련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갖고 지금 확산돼서 비행기를 제조하는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를 발주한 비행기도 좀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생산 인력, 그다음 대폭 현장 인력도 감축하는 게 올해의 현실입니다. 자, 항공사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장 큰 점보 비행기 있죠. 유럽의 에어버스 350, 380 점보 비행기가 있고요. 보잉은 787 등 대형 기종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도 전 세계에 이제 200개국의 주요 국가별로 대형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 최신의 대형 비행기를 추진해왔던 항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항공사 중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거는 어디냐면 싱가포르 항공하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좀 선호도가 있고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종을, 신형 기종을 많이 사용해 갖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 타사의 항공사보다 지금 가격도 비싸지만은 고급 시트를 갖다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변에 이제 뭐 저도 유튜브라든가 관련 사항을 들어보니까 에미레이트 항공 국제간 항공도 이제 2월부터 많이 중단돼 가고요. 다수의 캐빈 어텐던트, 이제 CA 또는 크루라고도 표현합니다. 크루라고 하는 승무원들이 지금 많은 상황을 실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행기를 갖다가 저도 글로벌 한 30년 동안 타면서 2,000번 이상 탑승을 했거든요. 많은 나라 다니면서. 근데 제 자신도 올해는 한 번도 지금 조철희 박사도 한 번도 비행기를 지금 탑승 못하고 해외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를 나가면은 국가별로 자가격리가 있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또 2주간 자가격리가 있어서 올해는 해외로 움직이시던 분들도 많이 해외 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못 가시는 상황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도 1분기에는 제가 그 전에 발표했지만은 큰 폭으로 지금 적자를 나타내다가 2분기 들어서는 패신저하고 에어카고, 그러니까 사람은 패신저, 화물은 에어카고인데요. 패신저의 시트 좌석을 갖다 허가를 받아갖고 화물 수송으로 전환하면서 종래에 에어카고에 대체해서 지금 항공화물을 좀 많이 부적분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한항공은 에어카고 한 20 몇 개에서 한 30기 정도, 그러니까 100톤짜리 화물기가 있거든요. 평균 이제 항공화물은 ULD라 그래갖고 화물을 갖다 패키징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 3톤 정도 규모로 지금 로딩 항공화물 비행기에다가 이제 싣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부적분을 항공화물로 많이 실어나면서 여러분들 참고로 최근에 이제 해상하고 항공화물 보면요, 선봉량이 많이 부족해갖고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편 빠른 배송은 항공화물로 가기 때문에 항공화물의 임금, 물류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해상화물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낮았다는 것도 현실이겠죠. 그래서 지금 선봉량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의 항공운임이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항공사도 여러 지금 항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항공사 치고 매출 규모가 한 13조, 아시아나가 6조 원대 됐는데 올해는 두 회사가 다 영업 손실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가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TA항공 등 관련해서 또 새로 인허가를 지금 대기하고 지금 진행 중이었다 멈춘 항공사면 우리나라 총 9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국제선은 노선이 많고 저가항공사는 동남아 중심으로 일본,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비행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항공사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영업손실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한항공의 브랜드 이미지가요, 과거에 아마 제 기억으로도 2월달에 조원태 회장이 중국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전용기를 해갖고 투입해서 지금 타고 돌아온 상황 포함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지금 올라간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브랜드 이미지가 항공사에서는 1위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도 보통 CJ 홈쇼핑하고 GS 홈쇼핑이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브랜드 조사를 보니까 저기 CJ 홈쇼핑이 1위하고 롯데 홈쇼핑이 올라와서 뭐 최신의 이제 유명한 광고 모델도 섭외하고 이미지를 쇄신해 갖고 롯데 홈쇼핑이 2위로 올라서면서 3위가 CJ 홈쇼핑이 됐다는 브랜드 기업의 이미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바일 분야에서는 삼성페이와 그 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가 알기로도 네이버의 결제액이 가장 많은 20조 원의 결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이슈가 된 거, 네이버하고 CJ대한통운이 같이 6천억 원의 주식을 갖다 맞교환하면서 경영을 같이 하면서 국내 외에 해외로 지금 진출하는 지금 전략을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코롱 스포츠가 1위하고요. 또 등산하다가 아웃도어에 유명한 KT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타겟층이 다양한데요.
보통 최근에는 이제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일정한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위생 상품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0대를 갖다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를 밀레니엄 세대 M 세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1995년에 출생한 이후 세대를 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20대층 MZ 세대의 소비가 지금 변화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맞추냐도 중요한 타겟층,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선호도와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세안 10개국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관광을 많이 유치했던 인구 7천만 명의 베트남, 태국하고요. 인구가 9,800만 명의 베트남이 관광의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베트남이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가서 3년 전에는 200만 명, 2년 전에는 100만 명, 300만 명, 작년에는 400만 명이었고 3년 동안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베트남을 갔다 오립니다. 근데 올해는 뭐 2월부터 베트남은 비행기 항공 운항을 재개하면서 이제 방역을 갖다가 가장 빨리 봉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역은 성공했지만은 베트남 자체 관광이라든가 리조트, 호텔 사업에는 지금 침체고요. 유통도 지금 거의 침체돼 갖고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구 9,800명 베트남, 태국과 같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물론 이제 제조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인구가 전국의 60, 70%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거점이죠. 위에 있는 하노이, 밑에는 다낭, 호이안, 호치민 중심으로 해서 도심에 이제 국제항공이 있는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또 관광을 갔는데 이 상황이 지금은 비행기 운항 재개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니까 지금 큰 타격을 입어서 최근에 이제 지인들의 소식을 의하면은 관광산업 관련 쪽이 지금 거의 그냥 폭락된 상황이고 폐점한 상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봉쇄는 국가마다 그렇지만 성공했지만은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줄어서 문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유통업계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 11월 초에 보니까 강력한 태풍이 지금 베트남을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피해 상황도 좀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베트남의 이제 그룹을 한번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에는 최고 그룹 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텅 빈 그룹이 아닌 빈 그룹. 그래서 내수 산업의 최강자로 빈 그룹은 마트는 빈마트, 레저는 빈펄 리조트, 건설은 빈홀, 홈, 학교는 빈스쿨, 병원은 빈맥 국제병원 등.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 새로운 이제 경영다학화로 진출한 자동차는 빈페스트, 가전은 빈스마트 등 경영다학화를 하면서 많은 사업에 지금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빈그룹이 또 하나의 이제 큰 그룹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내수 기업으로 큰 마산 그룹이 있는데 유통 부분을 갖다가 특히 이제 그 중에 마트 부분을 빈마트를 마산 그룹에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유통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베트남의 빈그룹은 지금 조금 경영다가로 매각을 잘했고 마산그룹은 지금 폐점 상황을 지금 안고 지금 점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도요. 빈그룹하고 마산그룹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분 투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SK그룹은 빈그룹 마산그룹에 같이 투자하고 하나그룹은 빈그룹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빈그룹이 마산그룹의 빈마트, 대형마트죠. 빈마트 플러스는 편의점입니다. 이 사업부를 매각해갖고 올해 초에 2월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해서 빈그룹은 직격탄을 맞은 마트 유통 편의점 사업부를 작년에 잘 매각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마산그룹은 유통 사업을 인수했지만은 점포 간의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마트 플러스 편의점을 갖다가 지금 421개 점포를 정리하고 있고요. 빈마트, 대형마트 지금 12개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통기업도 대형 점포든 다점포화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점포를 늘렸는데 점포당 매출이 안 올라오고 영업손실하면 어때요? 점포 유지를 갖다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점포는 점점 폐점하면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베트남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에서 진행을 하다가 계속 다점포화에서 관광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확산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경영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점포를 각 거점별로 확대한 것을 올해 지금 축소
그 지금 폐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베트남 시장, 특히 이제 관광 리조트 유통 시장은 당분간 소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의 편의점 중에 GS25가 베트남을 진출한 상황이 있어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베트남의 송킹그룹과 손잡고요. 2017년 7월 27일 날 GS25가 베트남에 편의점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치민시에서 송킹그룹과 합작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베트남 시장을 진출해서 투자 비율은 GS25가 30%, 송킴이 70%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에 투자할 때 보면 조인트 벤처 하더라도 현지 법인화를 하기 전에는 그 투자한 기업이 지분율을 갖다가 50% 이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최대 49% 가져가고 있는데요. GS25는 2010년 10월에 인도네시아 GS 슈퍼마켓 1호점도 오픈하고 있어서 지금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유통기업이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3일 여러분들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왔고요. 지금 현재 상황의 미국은 이제는 오후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뭐 거의 1억 명 가까이 사전 투표했고 지금 현행 투표를 하게 되면은 6천만 명이 투표를 한답니다. 미국의 인구는요 3억 3천만 명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이 이 선거 투표에 따라서 또 선거인단의 의석수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538표 중에 과반수를 넘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근데 오늘 하고 내일까지 현 투표 상황하고 50개 주에서 몰려온 우편 투표, 사전 투표의 결과를 갖고 진행해서 저기를 확정을 짓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일부터 진행하더라도 늦으면은 2, 3일 더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20년 지금 상황 진행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상황 좀 주시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변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0년 11월 3일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쌀쌀하니까요. 오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뵙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하고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